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2D와 3D 제도에 대해 배우고 도면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도면은 왜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안을 제품화하거나 모형으로 제작하기 위해서죠. 배울 준비 됐나요? 당연히 됐죠.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현씨, 이번 시간에는 CAD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3D 모델링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기도 하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도면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은 디자이너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3D를 잘하는 친구들은 도면 없이도 3D 상에서 만지면서 도면을 나중에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CAD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면들이요? CAD라는 거는 네. 하나의 치수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은 모든 사물들은 규격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제품도 센치가 있을 것이고 높이가 있을 것이고 뭐 가로 세로 높이 다 있잖아요. 네. 파이가 몇이고 이런 치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수들을 어떻게 표시해 줄까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CAD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치수화 시키면 네. 이 치수 도면들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공식적인 이제 하나의 데이터화 한다고 하면 되거든요. 네네. 도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제품 디자이너들은 치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치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는 네. 뭐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면을 당겨 가지고 뭐 눈, 코, 입을 막 만드는데 네네. 우리 제품 디자인에서도 그렇게도 가능해요. 근데 정확한 우리가 제품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금형을 만들고 막 깎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 치수에 대한 정확도가 없으면 그런 게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수학적인 지식은 뭐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가 있잖아요. 네. 이걸 3D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안에 설계가 다 있다고 치면 이 안에를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섹션을 쳐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부품들이 다 보이겠죠. 그럼 안에 겉에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3D 모델링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2D, 이게 CAD는 2D 부분이죠. 이게 평면. 그렇죠. 네. 이게 뭐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건 다 평면이잖아요. 네. 근데 3D는 돌려보면서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설계를 뭐 분해했다가 뭐 뗐다가 또는 조립을 해봤다가 뺐다. 이런 과정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가장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도면을 먼저 디테일하게 쳐놓고 3D로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정석이긴 한데 3D 모델링, 그러니까 2D의 개념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3D를 바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2D로 변환을 해도 돼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네. 소연 씨도 충분히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제품의 특성마다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나 MP3 폰 같은 IT 기기들 뭐 0.1mm 가지고 굉장히 오차 범위를 따지는 것들은 디테일하게 도면을 친 다음에 3D 모델링 가는 게 좀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는 뭐 이렇게 큰 제품들 있잖아요. MRI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3D 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D로 빼도 돼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제품마다 또는 그 사용자, 디자이너마다 특성에 따라서 방법은 달리 갈 수 있어요. 그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전체적인 CAD하고 3D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네. 우선 2D 도면부터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실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겠다.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연 씨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네. 3D 모델링에 대한 실습을 할 텐데요. 그 어려운 게 네. 이제였군요. 우리가 이제 CAD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이제 3차원 3D 모델링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개념만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3D 모델링 하기에는 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네. XY Z 좌표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그 개념을 아직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D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한번 선 연습부터 그 덩어리 연습까지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네. 우선 중요한 점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환경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치로 치수가 설정이 돼 있으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인치를 잘 안 쓰잖아요. 아.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를 많이 쓰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 이 마우스를 기준으로 해보면 위쪽 면이 탑면이에요. 탑면이고 이 정면에서 바라본 게 프론트. 그 다음에 양쪽에서 본 게 이제 사이드 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쪽 면은 퍼스펙티브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자유자재로 보는 부분. 3D인 거예요? 이게 원래가 다 3D. 아, 3D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3D 모델링하는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하나의 소프트웨어 뿐이에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쓰는 거는 그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히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들이 입문해서 배우기에는 조금 수월해요. 대신에 이제 다른 설계자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은 이제 디자이너들도 많이 쓰는데 그걸 쓰는 이유는 굉장히 툴에 대한 여러 가지 고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프로그램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툴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실제 제품 만들 때 이거보다는 고기능을 쓰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고기능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원하는 형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아이콘 뭐 짧은 간단한 거로 어떤 효과적인 명령어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네. 이 프로그램도 가끔씩 씁니다.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상호 교차해서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연 씨도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습들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사람 손에 닿는 일체공학적인 제품들은 네. 면들이 다 막 3차원 곡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박스 타입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요. 네. 좀 더 난이도 있는 부분들은 막 서페이스를 풀었다, 또 솔리드화 했다, 다시 뭐 여러 가지 섹션을 이용해 가지고 뭐 3차원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뭐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이제 숙달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자유롭게 만들어진다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를 이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스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요새 범용 3D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런 박스나 원 만드는 게 우와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막 주기적인 형태를 만들려면 이것도 굉장한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끝이 보이실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소연 씨도 열심히 할 거죠? 네, 할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어려운 형태를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그때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초 지식 습득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 안을 제품화하거나 모형으로 제작하기 위해 도면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면은 그림과 문자로 표현된 만국 공통어이며 잘 그려진 도면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도면은 치수를 기반으로 하기에 도면을 제작할 때는 정확한 치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CAD는 디자인을 하기 위한 도구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설계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도면 제작 기술로 그 뜻을 좁혀 말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광고,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라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면을 제작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치수점도 표기해야 합니다. 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불평제로 도전! 불평 제로! 오늘 도전 과제는 라이노 프로그램으로 2D 도면 제작하기입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도면을 빼는 과정인가요? 치수, 도면 제품에 대한 도면 치수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게 CAD 도면 작도법에 따라서 그런 치수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CAD 도면으로 치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명령어가 따로 있나요? 보통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3D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CAD 기능이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CAD 전용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도 없이 직접 3D 프로그램 상에서도 CAD 작업이 다 가능하거든요. CAD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작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곳에 또는 외국에다가 보낼 때 이럴 때는 그런 규격에 맞춰서 보내는 게 훨씬 더 그쪽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무엇에 대한 도면을 만드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외형에 대한 치수를 정립을 해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치수 3D 상에서는 당연히 찍으면 치수가 다 나와요. 근데 어떤 부품이라든가 세부 부분 그런 것들은 치수 정립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 치수를 바탕으로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는 게 이제 설계 쪽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치수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이제 감으로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로 수치화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작도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라이노 프로그램인데요. CAD 방식이기 때문에 치수 기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도면 제작에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실선, 점선, 일점 쇄선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치수를 기입해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끝! 네, 이번 기본적인 외형적인 치수는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제품에 대한 섹션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리고 치수가 굉장히 작은데 정밀도가 있는 부품이라면 별도 디테일 뷰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표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어느 정도 정리는 잘 된 것 같고요. 좀 더 능숙하게 CAD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제 디테일 뷰나 섹션 뷰까지 정리를 하면 완벽한 치수 기입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연 씨, 아까는 우리가 CAD 도면에 치수 기입을 하는 거를 실습을 해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이게 간단한 명령어로 치수를 기입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네. 작도법에 대해서 아까 조금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점을 2개 찍고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그 부분만 이렇게 이해가 쉬웠어요. 이게 CAD 도면을 작성할 때는 네. 국제 규격에 있는 그 작도법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이제 섹션 뷰라든가 디테일 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어요. 섹션 뷰요? 섹션 뷰 못 들어봤나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섹션 뷰라는 거는 이 하나의 제품을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그렇죠. 섹션이라는 건 자르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이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또는 어느 부위든 다 자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계 쪽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섹션 뷰를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잘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디테일을 가져야 되니 섹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테일 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주 작은데 너무 그 디테일한 부분이 상대방한테, 설계자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별도로 빼서 디테일하게 또 다른 뷰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직 기초적인 것만 해서 네. 쉬웠는데 좀 더 응용된 걸 하면은 아마 거기서 또 헤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도면 작도법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거 네. 한번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네. 네. 다음번에는 좀 더 난이도 있는 제품을 가지고 섹션 뷰까지, 디테일 뷰까지 한번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3D 프로그램인 라이노를 이용해 도면 치수를 표기했는데요. 라이노는 CAD 방식이기 때문에 치수 기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도면 제작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불러온 도면에 치수 보조선과 치수를 표시하는데요. 치수 기입의 원칙은 하나,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수를 명료하게 지시합니다. 둘, 대상물의 크기, 자세 및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기입합니다. 3. 도면에 나타내는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도면에서 표시한 대상물의 다듬질 치수를 표시합니다. 넷. 기능상 필요한 경우 KSA 0108에 따라 치수의 허용 한계를 지시하는데요. 다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제외합니다. 5. 치수는 되도록 주투 상도에 집중해서 표기하며 중복 기입은 피합니다. 6. 치수는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합니다. 7. 치수는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또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입합니다. 8. 관련되는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합니다. 9.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하여 기입합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공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공기계의 원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가려 합니다. 오, 그럼 실제 가공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죠. 광고주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CNC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러 가는 중입니다. 자, 서현 씨, 우리가 또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네네네. 여기는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 시제품 제작대에 왔는데요. 우리가 디자인 목업이나 네. 워킹 목업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뭔가의 재질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장비가 플라스틱을 깎을 수 있는 머시닝 센터예요. 아, 다 이렇게 조각조각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조각을 내서 가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통으로 된 걸 또 가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뭔가가 이제 회전하는 회전체가 있죠. 아, 저기 있네요. 얘가 스핀들이 회전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있다, 네. 원판이 있다고 하면 저런 고속 회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드릴날, 이게 엔드밀이라고 하는 게 네. 고속으로 가공하면서 우리가 캐드캠 작업을 해요. 우리 소연 씨가 3D 모델링을 했으면 네. 그 3D 모델링을 작업자가 받아서 그거를 캐드캠 작업이라는 걸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장비를 이용해서 네. 플라스틱을 가공하게 되는데, 자,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이거 보드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장비로 깎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PC 재질을 깎은 거예요.
디테일하죠. 네, 이렇게 육각형으로 네, 다 한번 만져보세요. 네. 아, 이게 다 모양이 이렇게 있나요? 소연씨가 3D 모델링 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양산되는 제품처럼 네. 진짜 퀄리티 있게 이런 표면 처리까지 다 해서 실제 목업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형이 나오면 이렇게 색깔도 입히고 막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색깔은 네. 후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 이제 도장 처리를 하면 돼요. 아, 보면은 여기 이런데 뭐 볼트 이런 것도 있죠. 네네네. 이런 부분도 다 목업 과정에서 다 작업이 가능해요. 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확대라기보다는 네. 이 하나의 아빈이라는 방법인데 그 나사에다가 열을 가해서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제품을 디자인 목업을 하고 워킹 목업을 하거든요. 네. 단계별로 보면 디자인 목업에서는 실제 이렇게 깎은 거를 표면 처리하고 또는 도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킹 목업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지금 플라스틱 재질만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해서 뭐 헤어라인 처리도 가능하고 또는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스틸 서스 재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표면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목업상에서 다 가능합니다.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재질에 대한 지식들 이런 부분까지 항상 계속 습득하려고 하고 현장에서 모르면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또는 현장에 가든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소연씨 거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이런 점? 아, 오늘 재질 이렇게 보니까? 기계 막 다 만져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좀 뭘 알아야지.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봐도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언 설명을 해주셔서 좀 알고 만져야 된다는 그런 걸 느꼈어요. 네, 항상 네. 이런 현장에 올 때는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네. 모르면 물어보시고요. 네네네. 항상 또 습득하려는 자세를 갖고 계시고 네. 그러면 충분히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 현장 탐방 투어를 하도록 하죠. 네.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가공 방법과 조립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 플라스틱 가공 기계가 있는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성형 가공은 소재 표면에 특정한 3차원의 형태와 질감을 부여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세라믹, 자연 소재와 같은 친환경 소재는 가공의 한계로 인하여 성형 가공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금속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개발이나 금속을 플라스틱처럼 가공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소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에서 주로 거론되는 합성 수지 성형 기술은 중공 성형, 열 성형, 회전 성형, 진공 주조, 압축 성형, 사출 성형, 반응 사출 성형, 립 성형이 대표적입니다. 두뇌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과제는 무엇인가요? 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상세하게 나타낸 부품도를 그려보세요. 부품도를 그려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부품의 용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시간 두뇌발전소 시작합니다. 소희씨, 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우리 부품도를 네. 작성을 해야 돼요. 네. 한번 해보겠어요?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네. 그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전화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한번 볼게요. 네. 네, 다녀오세요. 두뇌 발전소. 오늘의 과제는 부품도 만들기입니다. 도면의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부품도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 만드는 거구나. 이게
이게 선택 용도인가? 아, 이거 뭐지? 근데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물어봐야겠어. 모르는 게 생기면 눌러줘요. 전화 찬스. 아, 강사님. 네. 제가 CAD를 활용해서 투시된 부품들을 가져왔는데 네. 고정 부품과 변동 가능 부품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 제품 디자인할 때는 그 위치나 사이즈가 변경돼도 이게 무방한 부품이 있는 반면에요. 네. 그 위치, 사이즈 변경 없이 그런 고정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체크해줘야 돼요. 아, 해볼게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네요. 네, 이게 어려울 건 없고요. 네. 그 필요시 이제 단면들을 활용하면 좋고요. 네. 그 파트리스트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설계 파트와 혼돈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해요. 네. 네. 그런 거였구나. 다시.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을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 명칭부터 치수, 표면 처리 기호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데요. 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품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오, 그래도 나름 했더니 됐네. 스모크, 체인, 배터리. 아, 그래도 끝났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도면의 종류는 내용, 용도, 표현에 따라 구분됩니다. 내용에 따라 도면을 분류하면 부품도와 조립도, 상세도, 외형도 등으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서는 계획도, 제작도, 설명도, 주문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품도는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으로 부품에 대하여 최종 다듬질 상태에서 구비해야 할 사항을 완전히 나타내기 위하여 치수, 표면 처리 기호, 공차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조립도는 2개 이상의 부품이나 부품 조립한 상태에서 그 상호관계와 조립에 필요한 치수 등을 나타낸 도면이며, 부분 조립도는 제품의 형태가 크고 복잡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할 경우 그 한 부분의 조립 과정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뭐길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컴퓨터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버벅됩니다. 3D 프로그램은 구동되는 데 많은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자, 원활한 사실 이제 작동을 위해서는 좀만 기다려볼게요. 높은 사양의 기기가 필요하죠. 컴퓨터 최근에 산 건데. 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죠. 광고주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광고주가 보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광고주는 늘 어려운 존재 아닐까요?